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적지만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 안에 설치된 부의 청사진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백만장자들의 사고 패턴을 완전히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내 안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루틴과 구체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이 책의 저자 하브 에커는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된 후 다시 파산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수백 가지지만 돈을 유지하고 키우는 방법은 단 하나. 내면의 청사진을 바꾸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백만장자 시크릿은 바로 그 청사진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선택이 바뀝니다. 당신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이 텅 비는 이유가 뭘까요? 저축 계획을 세워도 3일 만에 무너지는 이유는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 안에 설치된 부의 청사진이 가난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사진이란 무엇일까요?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듯이 우리 뇌 안에도 돈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주변 환경, 경험들이 만들어낸 무의식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 순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사업 제안을 합니다. 당신 머릿속에선 즉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위험해, 실패하면 어떡해? 나한텐 안 맞아. 이게 바로 청사진의 자동 반응입니다. 반면 부자의 청사진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얼마나 벌 수 있지?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언제 시작할까?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반응.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하브 에커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첫 번째 사업에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두 번째는 청사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공은 운과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청사진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 불안했고 무의식적으로 돈을 없애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고급차를 사고 필요 없는 투자를 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청사진이 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 안에 그 돈을 잃습니다. 복권 당첨자의 80%가 파산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청사진이 바뀌지 않으면 돈은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릴 때 들은 말들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돈은 더럽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뇌는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행동 패턴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면 어머니가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돈과 불안을 연결합니다. 부모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봤다면 돈은 고통이라는 신호가 각인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사건입니다. 어릴 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돈과 배신을 연결합니다. 돈이 없어서 창피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돈과 수치심을 연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청사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청사진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결정을 지배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얼마를 받을지, 어디에 투자할지, 누구와 일할지 전부 청사진이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청사진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사진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돈을 벌어도 사라지고 기회가 와도 놓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릅니다. 청사진의 존재를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것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내 안의 자동 설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 설정을 유지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매일 새로운 청사진을 강화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 당신의 청사진이 바뀌는 순간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항상 내부 설정의 반영이니까요. 같은 뉴스를 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위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끝났어. 이제 더 어려워지겠네. 나는 어떡하지? 부자는 생각합니다. 기회야. 저렴하게 살 수 있겠네. 어디에 투자할까?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른 겁니다. 부자의 뇌는 가능성 중심으로 작동하고 가난한 사람의 뇌는 위험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하브 에커는 이것을 사고 패턴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자는 가능성을 보고 선택지를 만들고 실행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회피하고 반복합니다. 이 차이가 1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월급날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 흐름은 이렇습니다. 월급이 들어왔네? 카드값 내야지. 공과금 내야지. 이번 달도 남는 게 없네. 나는 왜 이럴까? 다음 달엔 저축해야지. 하지만 다음 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패턴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부자의 사고 흐름은 다릅니다. 월급이 들어왔네. 10%는 투자 계좌로, 10%는 교육비로, 10%는 비상금으로, 나머지로 생활하자. 이 사람은 다음 달에도 같은 시스템을 반복합니다. 1년 후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 사람은 빚이 늘고 한 사람은 자산이 늘어납니다. 사고 패턴의 차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싼 것을 고릅니다. 부자는 에너지와 생산성을 고려해서 고릅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위로받으려고 만납니다. 부자는 배우고 성장하려고 만납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만 했습니다. 정규직, 고정 월급, 예측 가능한 미래. 하지만 이 선택들이 저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부자들은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성장을 추구합니다. 안전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이 생각이 바뀌자 모든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돈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편한 사람 대신 불편하지만 배울 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 만에 수입이 3배가 됐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패턴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결과가 바뀐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 패턴 차이를 더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 탓을 합니다. 회사 탓, 경제 탓, 정부 탓, 부모 탓. 부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탓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책임지는 순간 힘을 얻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도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경험이 없어, 나이가 많아, 나이가 어려. 부자는 될 방법을 찾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 돈을 어떻게 구할까? 경험은 하면서 싸우면 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실패했을 때도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만둡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안 돼. 다시는 안 해. 부자는 배웁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음엔 뭘 바꿔볼까? 한 번 더 해보자.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0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자의 뇌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고 실행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이클이 빠르게 돌수록 부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지금 당신의 사고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합니까? 기회가 오면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까?
실패하면 그만둡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사고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바뀝니다. 매일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오늘은 문제를 남 탓하지 않기. 내일은 기회를 볼 때 될 방법 먼저 찾기. 모레는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이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완전히 새로운 뇌를 갖게 됩니다. 부자의 뇌를 가진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이 기회로 보입니다. 모든 선택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실패가 발전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누구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은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힘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적게 준다고 불평하는 순간 당신은 회사의 인생을 맡긴 겁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한탄하는 순간 당신은 경제의 인생을 맡긴 겁니다. 하브 에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감은 힘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모두 내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건 가혹하리 들릴 수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경제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둘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한 명은 노숙자가 됐고 한 명은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노숙자가 된 형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봤잖아요. 사업가가 된 동생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봤잖아요. 같은 환경, 완전히 다른 선택. 이게 책임감의 힘입니다. 노숙자는 환경을 핑계 삼았고 사업가는 환경을 동기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통장 잔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내 월급은 누가 정한 건가요? 내 미래는 누가 만드는 건가요? 만약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떠올렸다면 지금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감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불평을 멈추세요. 불평은 책임 회피의 신호입니다.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질문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 어떻게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질문하세요. 두 번째, 핑계를 버리세요. 나이, 학력, 환경, 경험, 이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70살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학력이 없어서 안 된다? 초등학교만 나온 백만장자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빚에서 시작한 억만장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의식을 버리세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나만 힘들다. 나는 운이 없다. 이런 생각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책임자는 스스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길은 항상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남 탓했습니다. 월급이 적은 건 회사 탓, 승진 못한 건 상사 탓, 돈이 없는 건 부모 탓. 이렇게 사니까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의 총합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바꿨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돈이 없으면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수입이 2배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 행동을 바꿨고 행동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책임감을 갖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남 탓하는 게 편하니까요. 핑계대는 게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과 안전함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나오는 핑계를 멈추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책임감은 부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행동하고 행동해야 결과가 바뀌니까요.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당신은 돈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싫어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다릅니다. 돈과 연결된 감정이 부정적이면 돈은 절대 당신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브 에커는 이것을 상징적 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모든 것을 감정과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돈과 관련된 경험이 어땠는지에 따라 돈에 대한 감정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평생 돈과의 관계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봤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돈과 고통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도 불안하고 무의식적으로 돈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고통이니까요. 반대로 돈이 생기면 가족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다면 돈과 기쁨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돈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뇌가 돈을 원하니까요. 이건 의식적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무의식이 더 강하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해도 무의식이 돈을 거부하면 소용없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1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전부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망치는 거야. 그녀의 의식은 돈을 원했지만 무의식은 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자마자 무의식이 작동했습니다. 과소비, 잘못된 투자, 사기꾼에게 속는 것, 모두 돈을 없애기 위한 무의식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어떤가요? 돈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불안, 죄책감, 부담감이 든다면 위험합니다. 기쁨, 자유, 가능성이 느껴진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식입니다. 당신이 돈과 연결한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돈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이것을 종이에 적으세요. 두 번째, 해체입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찾으세요.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부모님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그 기억을 꺼내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재연결입니다. 돈과 긍정적인 경험을 연결하세요. 돈으로 좋은 일을 한 경험을 떠올리세요. 가족에게 선물한 것, 자신에게 투자한 것, 누군가를 도운 것, 이런 기억들을 반복해서 떠올리세요. 그러면 뇌가 돈과 기쁨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전에 저는 돈을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시던 모습이 각인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돈을 피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와도 거절했고 투자 제안이 와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이 패턴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기쁜 얼굴을 보며 느꼈습니다. 돈은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구나. 돈으로 책을 사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돈은 성장을 돕는 도구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자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뇌가 돈을 환영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돈을 쓸 때마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야. 이건 소비가 아니라 경험이야. 이런 식으로 돈에 새로운 의미를 입히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돈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벌어들인 돈, 오늘 쓴 돈, 오늘 모은 돈. 모든 돈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뇌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돈과 감정의 연결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돈을 다루는 강식이 바뀌고, 결국 통장 잔고가 바뀝니다. 부자는 돈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도 부자를 사랑합니다. 당신도 돈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돈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속도입니다. 부자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느리게 결정하고 느리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 차이가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하브 에커는 이것을 부의 행동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부자는 결단, 행동, 조정의 3단계를 빠르게 반복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즉시 행동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정합니다. 이 사이클이 빠를수록 부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분석합니다. 분석하다가 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사라집니다. 설령 결정해도 행동은 나중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준비가 더 필요해.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안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가 두렵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안 합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니까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은 없으니까요. 80%만 준비되면 시작합니다. 나머지 20%는 하면서 배웁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일 할 수 있는 결정을 오늘 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결정을 내일로 미루지도 마세요. 이게 부자의 속도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행동 패턴입니다. 일단 다른 책들을 다 읽어봐야겠어. 책 쓰는 강의를 들어야겠어. 시간을 내야 하니까 퇴사를 고민해 봐야겠어. 완벽한 제목을 생각해야겠어. 이렇게 준비만 하다가 1년이 지나도 한 글자도 안 씁니다. 부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쓰자. 일단 시작하고 수정은 나중에 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3개월 후 책의 초안이 완성됩니다. 속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 사람은 준비만 하고 한 사람은 이미 결과를 냈습니다. 저도 이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시장 조사부터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 세우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시작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준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요.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주일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고 빠르게 수정합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1년에 10개의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9개는 실패했지만 1개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 1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완벽을 추구했다면 그 1개조차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정과 행동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규칙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24시간 안에 첫 행동을 하세요.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 검색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24시간을 넘기면 실행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빠르게 시작하세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100만 원짜리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세요. 책을 쓰고 싶으면 블로그 글 한 편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조정의 힘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수정하세요. 비행기도 이륙 후 비행 중 계속 경로를 조정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실패를 데이터로 보기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이 방법은 안 된다는 데이터를 얻은 겁니다. 다음 시도에 활용하면 됩니다. 결단, 행동, 조정의 회전 속도를 높이세요. 한 달에 한 번 결정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2번이던 기회가 52번이 됩니다. 성공 확률이 몇 배로 높아지는 겁니다. 부의 속도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세요. 완벽함보다 속도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부도 빠르게 따라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부를 만듭니다. 하브 에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부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습관은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습관이 자리 잡으면 부는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부자의 아침 습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목표를 확인합니다. 중요한 일부터 합니다. 에너지가 높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이메일이나 뉴스는 나중에 봅니다. 가난한 사람의 아침 습관입니다. 알람을 여러 번 미루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봅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에 답합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급한 일에 쫓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365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1년 동안 365번 중요한 일에 집중했고, 가난한 사람은 365번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10년 후 차이는 엄청납니다. 돈 관리 습관도 다릅니다. 부자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배분합니다. 10%는 투자 계좌로, 10%는 교육비로, 10%는 비상금으로, 10%는 기부로,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이게 자동화돼 있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씁니다. 카드값 내고 생활비 쓰고 갖고 싶은 거 사고 남으면 저축합니다. 문제는 절대 안 남는다는 겁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이 차이도 1년이면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부자는 확실하게 자산이 늘고 가난한 사람은 빚이 늘거나 제자리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작게 시작하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기, 매일 10,000원 저축하기,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연결하세요.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연결하면 쉽습니다. 커피 마신 후 책 읽기, 출근 후 바로 중요한 일 하기, 저녁 먹고 가계부 쓰기,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자동화됩니다. 세 번째, 기록하세요. 습관을 추적하면 지속됩니다. 달력에 체크하거나 앱을 사용하세요. 연속 기록이 쌓이면 끊기 싫어집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번째, 환경을 만드세요. 습관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침대 옆에 두세요.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하세요. 저축하고 싶으면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저의 습관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습관이 엉망이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를 계획 없이 보냈습니다. 돈도 아무 생각 없이 썼습니다. 당연히 통장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부자의 습관을 복사하자. 그래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저 딸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어나기만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한 달 후 습관이 됐습니다. 두 번째 딸은 일어나자마자 중요한 일 30분 하기를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딸은 월급날 자동이체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니까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침 루틴이 완벽하게 자동화됐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오늘 목표 확인하고 중요한 일 2시간 하고 운동하고 출근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돈 관리도 자동화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6개 계좌로 배분됩니다. 투자, 교육, 비상금, 기부, 놀이, 생활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니까 자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 자동으로 부를 만든 겁니다. 부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의식하지 않아도 부를 향해 가는 시스템. 이게 백만장자의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하나씩 부의 습관을 추가하세요.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습관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입니다. 이 말이 무섭게 정확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당신의 연봉이고 주변 사람들의 평균 사고방식이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브에커는 환경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부자 마인드를 가져도 가난한 환경에 있으면 다시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부자 환경에 있으면 자동으로 부자가 됩니다. 환경이란 3가지입니다. 사람, 정보,
공강.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신념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가난한 대화를 나눕니다. 월급이 적다, 물가가 비싸다, 경제가 안 좋다, 우리는 운이 없다. 이런 대화를 매일 들으면 당신의 뇌도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부자들과 어울리면 부자의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투자가 좋을까?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까?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기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대화를 매일 들으면 당신의 뇌도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장 부자 친구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부자들이 쓴 책을 읽으세요. 부자들의 강의를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세요. 간접적으로라도 부자의 환경에 노출되세요. 두 번째, 정보입니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보고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정보만 들어옵니다. 사건, 사고, 경제위기, 정치 갈등. 이런 정보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매일 좋은 책을 읽고 교육 콘텐츠를 보면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옵니다. 성공 사례, 문제 해결 방법, 새로운 기회, 성장 전략. 이런 정보는 당신을 자극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정보를 선택하세요. 뉴스 대신 책을 읽으세요. 드라마 대신 교육 콘텐츠를 보세요. 가십 대신 비즈니스 뉴스를 들으세요. 정보가 바뀌면 사고가 바뀝니다. 세 번째, 공간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당신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지저분하고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지저분하고 어두워집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부자의 공간을 만드세요. 책상을 정리하세요. 방을 깨끗하게 하세요. 좋아하는 물건을 주변에 두세요. 부를 상징하는 것들을 보이는 곳에 두세요. 목표를 벽에 붙이세요. 공간이 바뀌면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월급쟁이 친구들하고만 어울렸습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똑같았습니다. 회사 욕, 상사 욕, 월급 적다는 불평. 집에 가면 뉴스 보고 드라마 봤습니다. 방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 삶도 그렇습니다. 불평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바꾸자. 첫 번째로 사람을 바꿨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수준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계속 들으니까 제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를 바꿨습니다. 뉴스를 끊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책 4권, 1년이면 50권입니다. 이 책들이 제 뇌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간을 바꿨습니다. 방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목표를 크게 써서 벽에 붙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을 책상에 놨습니다. 매일 이것들을 보니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환경을 바꾸니까 삶이 바뀌었습니다. 1년 만에 수입이 3배가 됐고 2년 만에 사업을 시작했고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환경은 강력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환경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당신 편으로 만드세요. 성공이 강제되는 환경을 설계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세요. 둘째,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접하세요. 셋째, 공간을 정리하고 목표를 보이게 하세요. 환경이 바뀌면 당신이 바뀝니다. 당신이 바뀌면 부가 따라옵니다. 이게 환경 설계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할 시간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루틴의 핵심은 정체성입니다. 하브 에커는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가 당신이 무엇을 가지는지를 결정한다고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부자가 돼도 다시 가난해집니다. 나는 부자야 라고 믿으면 가난해도 결국 부자가 됩니다. 정체성은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저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백만장자의 하루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백만장자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당신도 이 루틴을 따라하면 백만장자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 청사진을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백만장자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조용할 때 자신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일은 감사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올 기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 확인입니다. 오늘 이루고 싶은 것 3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모호한 목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고객 10명에게 전화하기, 제안서 완성하기, 투자 공부 1시간 하기, 이렇게 명확하게 정합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단순히 상상이 아닙니다. 감정까지 느낍니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 자유, 자신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 매일 성공을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 요가, 산책, 뭐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에너지가 올라가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백만장자는 자신의 몸을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곧 자산이니까요. 5번째는 학습입니다. 책 30분, 오디오북 30분, 강의 30분. 매일 배웁니다. 백만장자는 평생 학생입니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이 아침 루틴이 청사진을 리셋합니다. 어제의 실패를 지우고 오늘의 가능성을 입력합니다. 매일 아침 백만장자의 마인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낮 루틴,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시간입니다. 백만장자는 하루 종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합니다. 부자의 패턴인가? 가난한 사람의 패턴인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점심시간입니다. 동료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이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같이 불평하거나 조용히 빠지거나. 백만장자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에너지가 전염되는 것을 아니까요. 오후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거나 해결책을 찾거나. 백만장자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탓하는 순간 힘을 잃으니까요. 저녁에 피곤합니다.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백만장자는 책을 읽습니다. 피곤할 때도 투자합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선택의 순간마다 체크합니다. 이게 부자의 선택인가, 가난한 사람의 선택인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부자의 선택을 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자동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합니다.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하루에 10번씩 합니다. 식사할 때, 돈 쓸 때, 사람 만날 때, 선택할 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부자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밤 루틴, 정체성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백만장자는 자기 전에 3가지를 합니다. 첫째, 복기입니다. 오늘 잘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약속 시간 지킨 것, 운동한 것, 책 읽은 것, 뭐든 좋습니다. 잘한 것에 집중하면 뇌가 더 잘하려고 합니다. 둘째, 배운 것을 적습니다. 오늘 배운 것 1가지. 실패해서 배운 것도 좋고 책에서 배운 것도 좋습니다. 매일 1가지씩 배우면 1년이면 365가지를 배웁니다. 이게 쌓이면 전문가가 됩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좋은 날씨, 친구의 전화.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이 밤 루틴이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나는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야. 나는 배우는 사람이야.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반복되면 행동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돈을 대하는 루틴도 중요합니다. 백만장자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자동이체로 6개 통장에 배분합니다. 투자계좌 10%, 교육비 10%, 비상금 10%, 기부 5%, 놀이 5%, 생활비 60%. 이게 자동화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부를 만듭니다.
투자 계좌는 자동으로 늘어나고, 교육비로 실력이 늘어나고, 비상금으로 안정감이 늘어나고, 기부로 감사함이 늘어나고, 놀이로 행복이 늘어납니다. 1년이면 이 시스템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정체성 강화 루틴도 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진실이 됩니다. 뇌는 반복되는 말을 믿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행동이 바뀝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결국 부자가 됩니다. 저는 3년째 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고 목표 확인하고 시각화하고 운동하고 공부합니다. 낮엔 선택의 순간마다 체크합니다. 밤엔 복기하고 배운 것 적고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합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귀찮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달째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1년 후 수입이 2배가 됐습니다. 2년 후 5배가 됐습니다. 3년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루틴이 정체성을 바꿨고 정체성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만 하세요. 이번 주는 아침 감사만 하세요. 다음 주는 목표 확인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으세요. 3개월 후면 루틴이 자리 잡습니다. 6개월 후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1년 후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백만장자 시크릿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당신은 백만장자가 되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청사진을 바꾸는 법, 사고 패턴을 바꾸는 법, 책임감을 갖는 법, 감정을 재연결하는 법, 빠르게 행동하는 법, 습관을 만드는 법, 환경을 설계하는 법, 매일의 루틴을 실행하는 법.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불편하니까요. 지금이 편하니까요. 내일부터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납니다.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불평을 합니다. 여전히 내일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다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변화의 첫날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체성이 바뀌면 돈은 따라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가 당신이 무엇을 가지는지를 결정합니다. 나는 부자다. 이 한 문장을 믿으세요. 매일 반복하세요. 그에 맞게 행동하세요. 백만장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습관을 가진 평범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 습관을 가지면 백만장자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청사진이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용감하게 행동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풍요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실행하세요. 백만장자로 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믿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니, 행운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겐 이미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지식도 있고 방법도 알고 선택권도 있습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백만장자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니까요.